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프린스가 채널에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분은 발레리아입니다. 네, 발레리예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의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운동기관 치료와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기 치료 기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는 물리치료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치료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환자분들이 어떤 불편을 호소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듯이 카메라 밖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발레리아 씨,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손이 불편해요. 가끔씩 아파요. 바로 이 부위가 아프고 때때로 손가락을 구부릴 때도 아파요. 손을 이렇게 세게 구부리려고 하면 잘 구부러지지 않고 여기서 아파요. 그게 다예요. 제가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바르게 앉으려고 해도 허리가 가끔씩 피곤해져요. 어쨌든 어깨뼈 주변과 허리 쪽에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발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요. 정확히 어디에서요?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가끔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꼭 한번 시원하게 꺾어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들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돼요. 그러면 좀 더 편해지죠. 더 편해질 겁니다. 막혔다가 풀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다예요. 두통도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이 지속적인 두통이 목까지 퍼지는 느낌도 들어요. 뭔가 엄청나게 긴장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주물러주고 세게 눌러주고 깊게 마사지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두통이 자주 있었나요? 지금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요. 그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지난 몇 달 동안은 그렇게 많이 느끼진 않았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는 당연히 다시 아프기 시작해요.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잠을 설쳤을 때, 잘 못 잤을 때는 아침에 바로 목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 보여주신 거죠? 손목 관절이랑 그 다음에 정강이 주변도 맞죠? 네, 맞아요. 관절이 전반적으로 유연한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손가락이 끝까지 다 구부러지나요? 끝까지요? 아니요. 굽혀봤나요?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사실 이 손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이 손으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손으로 하면 벌써 아프기 시작해요.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긴 모든 게 다르네요. 다시 말해, 우리에겐 가동 및 비가동 관절, 활성 및 비활성 요소가 있어요. 이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리거나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 제가 손가락을 움직이면 그 관절은 활동적이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두개골이요. 우리의 두개골도 대략적으로 말하면 관절 연결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주되진 않죠. 미세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리거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마만 따로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할 수 있었어요. 그건 다릅니다. 그건 대략적으로 말하면 그냥 피부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냥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전체 관절이요. 그러니까 요점은 다른 데 있어요. 다시 한번 당신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왼손잡이세요? 아니면 오른손잡이세요? 오른손잡이요. 그런데 지금은 왼손이네요. 왼손 맞아요? 여기 오기 전에 이게 왜 이런지 생각해 봤어요. 학교에서 다친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냥 삔 거라고 해서 탄력 붕대로 감아주고 끝이었어요. 알겠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방금 그 얘기 카메라 밖에서 한 거였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남자애들이 저를 밀었어요. 남자애들이요? 네. 남학생, 네. 우리 학교에는 그런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졌고 팔을 너무 심하게 꺾어서 그 뒤로 계속 아팠어요. 압박이 있었군요.
네,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어요. 가끔 그랬어요. 그때 심하게 넘어지고 천천히 일어나서 결국 상황을 파악했는데 손목이 정말 아팠군요. 아팠나요? 그리고 저보고 탄력 붕대를 감고 다니라고 했어요. 말해봐요. 이미 냉찜질은 해봤나요? 아니요. 부기가 있었어요. 부었나요? 네, 조금 부었어요. 멍도 들었나요? 네,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해서, 네, 멍도 들고 부기도 있었어요. 움직일 때 약간 아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골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골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골절인지 아닌지요? 지금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오면 불편함을 호소하죠. 넘어지고 나서 불편함이 생겼다고 해요. 골절은 알아보기 쉽습니다. 골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변이가 있는 개방성 골절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나선형 골절이나 변이가 있는 골절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이름을 가진 다양한 골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상 전문의나 정형외과 전문의의 영역에 더 가깝죠. 만약 골절이라면 단순하고 명확했을 겁니다. 통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통증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정도의 통증이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럼 다리는 어떤가요? 제 다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언제 시작되는지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리를 비틀어서 뚝 소리를 내고 싶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양쪽 발 모두 그래요. 통증이 동반되나요? 통증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경추입니다. 불편함이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랜 시간 일한 후에는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두통이 있으면 항상 목까지 퍼져요. 아마 잠을 잘못 자거나 머리를 잘못된 자세로 두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저를 깨우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두통이 있으면 그냥 약을 먹어요. 운동은 하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집에서 자주 춤을 춰요. 걷기도 하고 산책도 자주 해요. 특히 요즘에는요. 집에서 춤을 추신다고요? 네, 맞아요. 엘리사, 음악 좀 틀어줘 하면 바로 춤을 춰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참, 여러분 중에 집에서 춤추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위층에서 누가 음악 틀고 시끄럽게 한다면 그게 누군지 맞춰보세요. 다들 알죠?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없어요. 네, 질문은 끝입니다. 없어요. 네. 좋아요. 이제 레이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세요? 54. 키는 어떻게 되세요? 1. 미터 58. 여자애들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들이 키를 말할 때는 실제보다 낮고 몸무게를 말할 때는 실제보다 높습니다. 어쩐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변화의 추이를 관찰합니다. 우리 환자는 몸무게와 함께 키도 커집니다. 몸무게와 함께요. 신경을 많이 쓰면 몸이 깎여나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게다가 조금 땀도 흘릴 거예요. 자, 그럼 흔히 말하듯이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느 부위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정해주세요. 제가 직접 정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반대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른손을 주시고 그 다음 왼쪽 다리도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완전히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해보세요. 머리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바로 이렇게요. 여기로 가는 거군요. 이건 여기 저건적이요. 자, 그럼요. 자, 흔히 말하듯이 봉주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더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팔을 몸 옆에 두세요.
그리고 문질러 볼 수 있나요? 여기에요? 네, 할 수 있어요. 등으로 돌아놓으세요. 할 수는 있지만 적절하지 않아요. 네, 이제 우리는 가끔은 그냥 확 날아가길 바라기도 하죠. 그쵸? 정확히는.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로 통제할 수 없나요? 착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깨 관절과 견갑골 그리고 흉부 부위로요. 여러분 아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 평범한 밧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순수하죠.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어요. 원하는 대로 쉽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잠시 옆에 두겠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딱딱거리는 소리랑 비슷하죠. 가까이서 듣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역할은 시청자들에게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하죠. 딱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신호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도요. 즉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다시 움직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요. 이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이해하려면 우선 저는 촉진을 통해 이미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직접 해볼 거예요. 힘을 빼세요. 제가 지금 뒤로 당기고 있어요. 소리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환자분과 함께하는 저의 임무는 여러분이 결정하신 대로 빠르게 교정하는 거예요. 제가 횡돌기 아래에 손을 댔어요. 지금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요? 저는 숨을 쉬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딘가 깊은 곳에서요. 분명하게 딱 하는 소리가 느껴졌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동작인데 이번엔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손을 들 수 있겠어요? 저는 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엔 조금 더 높이 들어볼게요. 잡고 계세요.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계획대로 정확히 되진 않았어요. 이제 정말 스트레칭을 하고 싶어요, 맞죠? 모든 근육을 다요? 제 쪽으로 몸을 돌려보세요. 이제 옆으로 돌아 누워서 팔을 머리 밑에 편하게 두고 마이크 근처에 두세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설명할 수 없으니 제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좋아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셨어요. 마치 저희 영상을 다 본 것처럼요. 반대쪽도 그냥 이제 천천히 한 번 더 뒤집어 주세요. 혹시 저한테 조금만 더 가까이 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제대로 하셨어요. 허리를 뒤로 젖히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등을 약간 앞으로 둥글게 말아요. 자, 옆으로 누워서 저한테 더 가까이 와보세요. 개인적으로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등을 약간 둥글게 말아요. 허리를 젖히지 않는 교훈을 얻었죠. 자세를 잡고
시청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요. 우리가 실제로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그럼 신의 가호와 함께 시작하죠. 이제 조작을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갈비뼈를 당기고 경추를 움직일 거예요. 환자의 임무는 이완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의 왼쪽도 다뤄야 합니다. 양쪽을 똑같이 치료하지 않고는 절대 넘어갈 수 없죠. 저는 여기 바로 이 사각근 부위에 일정한 압력을 직접 가할 거예요. 제가 누르면서 그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천천히 조직을 당기고 늘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래쪽으로요. 영리하게 하려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좋아요. 이제 뭐가 달라지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우리는 엎드려 누워요. 턱에 머리를 얹고 쉬세요. 그리고 정말 잘 이완하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저는 실제로 여기서 다시 한번 당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 등을 대고 누우세요. 계속 할까요? 네.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그럼 수영하러 가세요. 다음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 개의 척추뼈를 가지고 있어요. 두 자리인데 압력 없죠.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당신 기분이 어떤지 완전히 이해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정상이고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더 올라가야 할까요? 네, 항상성입니다. 자, 환자를 당분간 행복감 속에 머물게 두세요. 우리만의 자, 보세요. 손바닥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땀이 나고 느껴지죠? 모든 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압박 전에 해드릴게요. 알겠죠? 이제 모두를 부르고 압박 전에 모든 걸 할 거예요. 그 후에 감압으로 넘어갈 겁니다. 압박 전 프리 컴프레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영상을 안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추천을 받고 오신 거죠? 네, 운영자가 저에게 추천해줬어요. 좋아요. 이제 감압 디컴프레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제가 살아남는지 알고 싶으면 구독하세요. 고개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세요. 저 벌써 무서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고양이는 없지만 운영자는 안 그래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잠깐만요. 사실 이건 잘못된 시작이었어요. 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됐어요. 감정이 느껴지네요. 누워있는 거 어땠어요? 마음에 들었나요? 이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럼 소감 좀 말해주세요. 솔직히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공허해요. 네.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아직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불편함이요. 등 쪽에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게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체로 넘어갈게요. 통증이 가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엉덩이 관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당신이 할 일은 그냥 힘을 빼고 편안히 있는 거예요. 좋아요. 느껴졌나요? 여긴 다 괜찮아요? 오늘 여기 있는 게 정말 좋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바로 이 부분이 항상 소리가 나는 곳 맞죠? 아, 방금 그건 뭐였죠? 괜찮아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누르기도 전에 이미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이번엔 손목이에요. 손목에 대해서요. 처음에 전반적으로 환자분이 설명했을 때 여기서는 수기 치료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기서는 손목 관절을 강화하고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이렇게였나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요. 아니요. 보세요. 제가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관절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즉, 저는 만들고 늘리고 있는 거죠. 관절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늘리고 부드럽게 눌러주면 이렇게 해서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전혀 부담이 가지 않아요. 물론, 그리고 전혀 불편하지 않지만 먼저 엎드려 누워주셨으면 해요. 편하게 엎드려서 잠깐 팔꿈치에 몸을 기대고 계세요. 곧 천천히 옆으로 돌아 놓으셔야 하거든요. 네, 아주 좋아요. 지금은 이마에서 팔꿈치까지 움직이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 팔꿈치로 몸을 일으켜서 팔꿈치를 조금 더 앞으로 모아주세요. 팔꿈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세요. 혹시 처음 저희 채널에 오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원칙적으로 과정 중에 불편함이 전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 불편함이 오래가지 않아요. 두 번째로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마도 흉추 부위에서 바로 디컴프레션 감압 중에 나타난 것 같아요. 네, 바로 여기 흉추에서요. 흉추 부위에서요. 네. 지금은 이미 그 부위에 있어요? 흉추 부위에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척추를 늘릴 때 건강한 조직이 가장 먼저 당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함께 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인대나 근육을 상상해 보세요. 퇴행성 변화가 있고 약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릴 때 탄력 있는 조직이 당겨집니다. 어떤 건강한 부분이 늘려지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영향을 받은 부위를 먼저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반복할수록 불편함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왼쪽 전체를 다뤘습니다. 네, 왼손이요. 오퍼레이터님, 부재 중이시네요. 이제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제대로 돌아봅시다. 사실 바로 이 자리에서 꽤 오랫동안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쯤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예상치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따끔거림, 약간의. 따끔거림이요. 양손 모두요. 어디 부딪히듯? 발꿈치요. 그런데 정확히 지적하셨네요. 바로 그 취약한 요골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그 부위를 칠 때 보통 어디에 부딪히나요? 모서리예요? 모서리예요? 테이블 모서리요. 맞아요. 네, 거의 비슷하지만 덜 유쾌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100% 맞아요. 100%요. 손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여기에 이 특정한 쪽에는 어느 지점까지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여기 이 움푹 파인 곳이에요. 여긴가요? 네,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잠깐 앉아볼까요? 기뻐하세요. 아니, 그거 웃긴 이름이네요. 울트라 샤크 마스터. 하지만 솔직히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네요. 손을 주세요. 잡으세요. 이제 물리치료 장비를 사용할 거예요. 충격파 기계입니다. 조금만 참으셔야 해요. 충격은 음파를 이용해서 전달됩니다. 조금 분해해줘야 해요. 움직임을 만들어줘야죠. 지금 정확히 2바와 7헤르츠로 파라미터를 조심스럽게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그럴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걔네들은 몇 헤르츠나 될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이 부위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보라색 천의 증후군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냥 연자예요. 잘했어요. 좋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준비됐나요?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더 나아졌나요? 아주 좋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테스트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미 준비 운동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을 더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QR코드 부탁드릴게요. 바로 그렇게요. QR코드가 있는 영상 위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링크를 따라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선 오늘 한 단계 성장하셨네요. 하이파이브 해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사실 저는 여기 올 때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본 건 사람들이 뼈를 맞추는 영상뿐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심지어 강아지도 맞춘다던데요. 근데 이 모든 걸 겪고 나니 몸이 가볍고 편안해졌어요. 특히 어깨뼈 쪽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편안한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반대로 좀 더 운동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오래 겪으신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금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방해해서 죄송해요. 나중에 까먹을까 봐요. 한 번에 고치고 완전히 낫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계속 관리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죠. 네. 네.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랬어요. 뭔가 놀란 점이 있었나요? 모든 게 다요. 사실 무서웠어요. 누군가에게 내 목을 꺾게 맡긴다는 게요. 저는 목을 한쪽이나 다른 쪽으로 꺾는 게 영화에서 누군가의 목이 돌아가서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이 떠올라요. 다들 미국 영화에서 본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미국 영화라면 그건 할리우드죠. 우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할리우드에 있지 않아요. 거기가 더 나은지 더 나쁜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그쪽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뭐가 좋았고 또 뭐는 좀 피하고 싶었나요? 예를 들어 저한테서요. 경험으로서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하지만 물론 아픈 건 별로였죠. 우리가 둔근을 주무를 때요. 그리고 디컴프레션도 저한테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과 함께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꽤 괜찮았습니다. 오, 그거 좋네요. 그럼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100% 추천합니다. 너 후회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떠나신 분들께도 제가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채널에는 방문해 주셨네요. 이상입니다. 발레리아와 제가 여러분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들어 올려도 될까요? 관객이 적지 않다는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 안아주고 놓아주고 뽀뽀해주고 다시 놓아줬어요. 약간 반복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앞으로 더 재밌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